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경술년에 태어나서 을류월주, 신축일주, 기축시주, 신금일주가 6월에 축시에 태어난 권명 여자분입니다. 오행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화가 남편이고 배우자인데 묘지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토가 4개, 금이 3개, 합이 8자. 여기서 화라는 것이 남편이고 없고 지장간에만 뭐 아슬아슬하게 있을 뿐인데 고가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고, 또 수라는 것이 여기서는 자식성인데 자식이 지장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입장이고, 사주는 불편한 사주입니다. 토가 4개, 금이 3개, 목이 하나니까 불편한 사주인데, 운때가 좋아서 이 사주도 운때가 좋아서 30대 초반부터 한 25년은 즐겁게 가고, 지금 운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운도 상당히 좋고, 경진 40대 운도 경진대운을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잘 가고 있다. 30대는 사유축 금국으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됐다. 전환격인데 초반보다는 상당히 운이 좋아서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고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사주고, 자식성이 팔자에 놓고 지장감에 있을 뿐인데 다소 문제가 돼서 자식을 못 가졌답니다. 자식이 없고, 남편이 약하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는 사주 팔자였고, 그 자식을 못 두었다.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워낙 시술이 뛰어나니까 가졌을 텐데, 50대고 넘었으니까 이제 저때 나이만 해도 힘들었던가 봐요. 대략 나이는 자식은 40대 전에 가져야 되고 아니면 40대 초반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10년 전만 해도 사회적으로 그 시술이 많이 유행할 때는 아니니까 요즘은 정부에서 그 시술을 뭐 2번인가 무료로 해준다는데, 자비로 치면 엄청 비싸답니다. 그게 비싸고 고통스럽고 창피스럽고, 내 친구도 아침에 가서 저녁에 들어온대요. 그 병원에 가면은 정자 난자를 뽑아서 추출해서 다시 거다 자궁에다 안착하고 착상하고 올라면 크게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이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해가지고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자식이 안 보이고 남편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못 뒀고, 또 남편하고 일찍 결혼하는 사주인데 일찍 만나서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사주 8자에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주인데, 실제가 남편도 없어졌고 자식은 못 두었고, 근데 자기 운이 좋다 보니까 흙이 4개씩 가져서 부동산이 많다. 부동산 관련해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계속 돈이 많이 부풀려 있어서 정말로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다 그럽니다. 이혼하고 많이 축적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혼하고 잘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니까 잘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혼하고 나서 운이 이제 좋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요즘에 누수마다 부동산 대비해 가지고 연일 돼서 특필을 하는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한 가지 불만이, 부동산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을 절대로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로만 하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영 양이 안 차더라고요. 영 전문성도 없고 양이 안 차던데, 또 지난번에 최근에 국회에서 말하는 것도 보니까 좀 건방지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리가 이태해서 여권에서나 청와대에서도 야당에서나 김현미 물러나라고 떠들고 있는데, 아마 좀 오래 못 있을 것 같고, 그 부동산이라는 것이 불로소득이 생기면 국가는 망합니다. 여기 오늘 신문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할 때도 부동산이 폭등을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때는 상당히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이 뭐 올린 거예요. 원래 진보 정권이면은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평균치가 15%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현재까지 24% 올렸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평균치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뭐 100%, 200%가 막 오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계속 하얀길을 걷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누구나 정치인들은 여론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게 20대, 30대에서 계속 내리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진보 정권을 좋아하지만은 부동산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야.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방도 올려주기 바쁜 거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나 2, 3일 내에 이제 발표가 나올 명인데, 내가 20년 전만 해도 그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20년, 25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부동산을 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망한다.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결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못 낳습니다.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다 주식에다 투자 안 하고 전부 다 부동산에다 묻어놓습니다. 불로소득이니까. 근데 1가구 주택 가진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러나 1가구라도 뭐 20억, 30억, 50억짜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건 이제 다주택자, 두 채면 세금이 5%면은 세 채는 7%, 뭐 다섯 채, 여섯 채면은 뭐 15%, 20%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됩니다. 실제가 보도를 보니까 싱가포르나 영국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집을 가지려면 가져라. 그 대신 세금을 많이 내라 이거예요. 지금 자동차세도 CC별로 냅니다. 1500cc, 2000cc, 3000cc CC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큰 실패작이 부동산이었다. 그래서 인자는 이번에 깜짝 놀랐으니까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임기도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이번에 못 잡으면 난리 나는 거고, 그 다주택자,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통도 여유가 있으면은 돈 버는 쪽으로 다 투자를 하죠. 인간이니까.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말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들도 이제 가장 이제 붐이 일어났어요. 고위공직자 2급 이상 두 채 이상부터는 집을 팔아라. 국회의원들도 팔아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인 붐이 일어나고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기대해볼 만도 하고, 그 이분이 부동산이 많은 사주인데 부동산을 인해서 재미를 많이 봤다. 마침 대운이 받쳐주어서 20년 동안, 25년 동안 운이 잘 간다. 그래서 남편이 고가 들었으니까 남편이 문제가 되고, 자식이 없는 사주인데 자식을 못 가졌다. 그래서 사주가 잘 부합이 되는 사주인데, 사주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대운에서 받쳐주니까 경제력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혼자 사는 분들도 운이 받쳐주면 상당히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중년으로서, 그러나 후반전으로서는 55세 이후로는 운이 내리막이니까 각별히 조심해라. 가지고 있는 거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려면은 재테크를 잘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운이 또 나쁘게 되면은 일을 벌린다는 것이 항상 나쁜 쪽으로만 결과가 나와요. 그 재산이 있어도 운이 나쁘면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25년 잘 가다 보니까 자기 평생 먹는 사람 지장이 없다. 여기까지 마칩니다.